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궁금하셨죠? 11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사실은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요구, 그 다음에 대면 시험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 때문에 과제 대체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과제 대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많이 궁금하셨던 내용이지만 알고 나면 너무 섭섭할 것 같다. 왜? 너무 쉬워서. 어려운 부분 싹 뺐거든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수학 분석이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렇지만 뭘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우린 이제까지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배운 것 중에서 나한테 익숙해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1주차 때부터 지난주까지 외부 환경 분석, 패스트 분석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파이포스 모델 기억나십니까? 마이클 포터 교수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3C 분석, 그리고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객이죠? 편의적 고객입니까? 경제적 고객입니까? 도덕적 고객입니까? 아니면 개별 추구를 지향하는 고객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적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용성 있는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서 경제적 고객과 편의적 고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난 배웠어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 분석 조사 발표 못했죠? 아쉽죠? 내부 환경 분석, 7S 분석,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성까지표 단어적으로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면 사회 나가서 조사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 기억나시죠? 자,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강의 내용을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프로세스를 갖고 이해하시면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첨부된 파워포인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거,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것을 활용하실 수만 알면 돼요.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요청은 많이 받을 거예요. 거시환경 분석의 자료 좀 찾아줘. 정부의 발표 자료 좀 찾아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찾아줘. 이런 요청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출처를 밝혀서 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같은 동료, 직장 상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구나, 환경 분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솔직히 쉬운 과목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편집을 하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쉬운 여정이 아니고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는 거 알고 있어요. 가끔 통화를 합니다. 어렵습니까? 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강의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워낙 과목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직자들도 이 부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기획부서나 사업 전략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지만 기타 타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절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안 하거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한다. 이 프로세스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파워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에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 학습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제 대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략방향 수립하기도 했었죠. 경영 목표 수립하기도 이미 수업에서 했습니다. 절차를 갖고 했었죠. 그 다음에 페이올의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업 환경 분석서부터 저의 생존 전략 기준인 커리어 로드맵을 어떻게 도출해 나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제 대체는 어떤 부분이 될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체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과 과제 대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스타 기법,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특히 시츄에이션 부분에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을 한다는 거, 외부 환경 분석은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때도 제가 아마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겠죠. 죄송하게도.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그 전에 또 문제풀이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점 및 도출, 핵심 성공 요인 도출은 일반적으로 수학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 방향 수립, 이 부분은 수학 전략을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됐다 못됐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그 안에 나와 있는 핵심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STP 전략, 포피 전략, 이런 부분도 액션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구분이 된다. 이 부분만 아시면 되고, 주로 정량적 성과는 손익계산서, 특히 추정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작성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외부 환경 프로세스 여러분들 보셨죠?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수학 분석과 전략 방향을 도출한다는 거, 이 큰 그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수학 분석 후 전략을 도출한다. 수학 분석과 수학 전략은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다. 자, 과제 내용. 요 한 장입니다. 이 한 장. 아래 양식에 자신의 졸업 후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학 분석을 실시한다. 자, 여러분 졸업 후 진로가 뭐죠? 진학, 취업.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있으면 그것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학과 취업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항목당 하나씩 작성한다. 강점 3개, 약점 3개, 기회요인 3개, 위험요인 3개. 이게 과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찌 여러분들 과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될까요?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과 조교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놨어요. 시험 기간이 끝난 후,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1일서부터 6월 5일 사이에 학과 사무실에 이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름, 학번, A반이냐, B반이냐, C반이냐, 이 부분만 한 장으로 기록해서 프린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평가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점수가 20% 정도 나갈 겁니다. 출석 20%, 과제 20%, 그리고 기말고사가 60%가 되겠죠.
20점을 어떻게 나눌 거냐? 기본 점수가 거의 나갈 겁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20점은 그냥 나갑니다. 대신 기말고사의 성적이 동점자가 나와서 A냐 B냐 구분이 될 때 동점자에 한해서 이 점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가점과 감점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만난 것은 4년이 됐습니다. 항상 주관식 평가 부분은 객관식 평가에서 순위 조정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쓰여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각각의 3개, 총 12개를 도출하는 것이 중간고사 과제 대체 내용이다.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시고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수학 분석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내부 환경 및 미시 환경 분석과 핵심 역량 강점을 서술한다. 같은 내용이니까 높은 시장 점유율, 높은 인지도, 트렌드를 선도, 기술의 완성도. 자, 기회 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류와 국가 간 교류 확대, 그리고 국가 간 문화 격차 해소, 그리고 현지 생산에 따른 브랜드 선호, 외국 근로자들의 자발적 홍보. 어떤 내용이죠? 제가 여기 명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휴대폰에 시장 환경 분석을 한 거죠. 높은 시장 점유율, 높은 인지도, 트렌드를 선도하고 기술의 완성도가 높다.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반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회 요인 뭘까요? 한류와 국가 간 교류 확대, 국가 간 문화 격차 해소. 어떤 의미였죠? 한국에서의 성공한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격차가 좁혀지고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국가 간 문화 격차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야, 한국 거래. 이런 측면에서. 자, 우리 휴대폰을 현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현지 생산. 거기에 따른 그 생산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팔리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기회 요인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들, 이분들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걸 주로 하십니까? 우리나라 제품 많이 사가죠. 물론 휴대폰은 약간의 뭐 칩의 변경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날에 가셔갖고 한국 제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오는 부분, 이 부분을 기회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대폰의 수명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년 내지 3년 아닙니까? 여러분 2년 내에 다 바꾸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늦으면 3년. 3년마다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돼요.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경쟁 강도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 3년마다 하나씩, 2년마다 하나씩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빠른 교체 주기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된다. 이해되시죠? 배터리 문제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뭐가 있죠? 폴더폰 접이하는데 주름이 생긴다. 기술적 검증, 신뢰도를 검증하기 이전에 출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맨날 바꿔야 돼요. 관리 소요가 증가됩니다. 설비를 변경하면 그것은 곧 비용이에요. 때로는 많은 투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위험 요인 뭘까요? 살펴볼까요? 자국 우선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전환. 미국, 중국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산 써야지 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감사할 뿐이죠. 근데 기업은 이런 국민들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의 도덕적 부분, 우리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적 고객들이 있어요. 얘네 봐라.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너무 체감되죠. 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 요인이 되겠죠. 기술 복제 및 유사품의 등장. 야, 3년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출시되자마자 3개월 만에 복제품이 나와.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복제품은 연구개발비도 적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게 됩니다. 경쟁국 및 경쟁사의 견제와 소송. 야, 우리 기술이야. 툭툭 건들죠. 주춤합니다. 경쟁 강도의 심화, 이런 부분은 항상 위험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 유치 부분이죠. 기억나시나요? 투자 유치 측면을 보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고 오늘 과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국가 차원에서 수학 분석을 한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한테 우리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본 거 아닙니까? 우수한 인력, 우수한 투자 인프라. 대단하죠,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어떤 거? IT 인프라.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기회 요인은 또 뭘까 한번 볼까요? 아시아 시장의 성장. 세계 중심축이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아시아에 우리나라 외에 많은 국가에도 투자를 합니다. 경제 성장이 되죠. 우리나라의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 측면도 분명 기회 요인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변국 생산비의 증가. 중국, 베트남 인건비 많이 올라가죠. 제재 심하죠. 야, 뭐 한국이 중국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인건비가 높은데 얘네 제재, 그 다음에 얘네 불확실성 우리가 감당 못해. 한국에 투자하자. 만약에 중국의 인건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다. 야,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고 중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국의 생산비 증가는 수년 전에 비해서 현지 국가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저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 FTA 경쟁 심화. 거대 경제권 간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게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FTA 선점 효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FTA를 체결하면은 자국 경제, 자국 산업이 무너질까 지켜봤던 다른 나라에서 한국 봐라 잘하고 있네. 우리도 해야 되겠다. 막 하는 거죠. 그럼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딴 나라가 FTA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딴 데로 돌아가겠죠?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즉 위험 요인이 됩니다. 심해졌어요. 투자 유치 경쟁. 각국이 자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분명 우리나라에게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구직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가장 참고하기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위에 예시를 했는데 대체과제에서는 예시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거 참고해서 쓰셔도 됩니다. 과제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수학 분석을 한번 해본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과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나열을 했는데 높은 학점, 영어 활용 능력, 관련 자격증 미취득, A사 소속 직원 80명의 희망 퇴직 예정, 자격증 보유자 가점, 정부의 청년 채용 우대 정책 강화, 실습 경험 부재, 경력직 선호 현상, 높은 경쟁률, A사의 나쁜 평판. 자, 높은 학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강점이 되겠죠. 물론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나의 학점이 높다 낮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으면 조금 낮더라도 강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영어 활용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까? 약점입니까? 장점이죠. 관련 자격증은 미취득. 이건 약점이 되겠죠. A사 소속 직원 중 80명이 희망퇴직.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외부 환경이죠. 이제 저한테 유리하죠. 80명의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기회 요인. 자격증 보유자 가점. 근데 제가 자격증을 미취득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위험 요인이 되죠. 정부의 청년 채용 우대 정책 강화. 아, 고령자보다 청년 채용하는 게 좀 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야, 젊은 사람 뽑자. 이것은 저에게 분명 기회 요인이 됩니다. 실습 경험 부재. 이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실습이 필요 없는 회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습 경험이 있거나 현장 경험이 있으면 면접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경험 없는 것은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 경력직 선호 현상은 위험 요인이 될 거예요. 우리는 신입이잖아요. 나한테 불리하죠. 높은 경쟁률, 이 역시 저에게 위험 요인이 됩니다. A사의 나쁜 평판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다가 있어요. 기회 요인이라고 작성하신 분들은 어떤 측면입니까? 나쁜 평판, 딴 사람 지원 안 할 거야. 나는 지원할 거야. 이러면 기회 요인. 아, 그 회사 가면 나도 고생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점과 약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점 및 기회, 약점과 위험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면 강의는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과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